엄청난 기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DJI 오즈모 포켓 4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야, 이거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신작 아이폰 시큰둥 할 수 있는데 오즈모 포켓 4가 나왔다고? 뭔데? 정말 이러거든요. 그만큼 소문도 무성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전 오즈모 포켓 3는 2023년 10월쯤에 나왔습니다. 약 3년 만에 새 제품이 나오게 된 건데 포켓 3가 워낙에 잘 됐지 않습니까? 제가 리뷰를 하던 당시에도 이거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 그래서 포켓 4가 좀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포켓 4를 기다리던 분들은 이거 딱 봤을 때 아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포켓 4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엄청나게 파격적인 업그레이드가 있다기보다는 완성도가 굉장히 탄탄해진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포켓 3도 단종시키지 않고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포켓 3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포켓 4? 나는 그냥 넘겨야겠다 하기에는 절대 그렇게 쉽게 넘기지 못할 몇 가지 킬링 포인트가 눈에 띄었는데요. 그런데 포켓 4 넘기면 또 3년 기다려야 돼.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포켓 4가 어떤 점이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 때문에 이 제품이 살만한지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켓 3와 포켓 4 그냥 보면 변화점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포켓 4를 받고 한 달 동안 돌아다녀 봤을 때 딱 보고 신제품인 줄 알아차리는 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실제로도 외관적으로는 거의 다른 게 없는데요. 화면의 크기 동일하고요. 재질 거의 동일하고, 카메라의 회전 반경도 아예 같고요. 카메라 생김새마저도 거의 비슷해요. 심지어 이전 배터리 핸들까지 호환이 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호환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껴지고 이렇게 표기도 잘 되니까 맞는 게 아닐까요? 그럼 이제부터 다른 점 말하자면 내려놓고 봤을 때 키가 조금 더 커졌고요. 그래서 키만큼 10g 정도 무거워졌습니다. 대신 두께는 동일하고 옆에 3이라고 써져 있던 게 4라고 써져 있고 포켓 4 글자도 이번엔 세로로 써져 있어요. 그리고 SD카드가 이전엔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어가 생겨서 굳이 왜 생겼지? 어차피 방수가 안 되는 건 동일해요. 그리고 뒷면의 패턴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뭐랄까, 좀 더 나아졌다, 좀 더 고급스러워졌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에 있는 조이스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쓰기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조작할 때 한번 툭 걸리는 클릭하는 느낌을 거치고 나서 이동을 할 수 있어서 약간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지금 조절이 되는 건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불편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조작이 되는 그런 느낌? 조금 더 게임기의 조이스틱처럼 바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은 편해졌지만 조이스틱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약간 다른 거 조작하다가 실수로 조이스틱을 쳤을 때 우발적으로 조작이 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조이스틱 자체는 훨씬 더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돌려서 켜면 이전에는 없었던 두 개의 버튼이 새롭게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확대 버튼이고 하나는 커스텀 C라고 써져 있는 버튼인데요. 이 두 버튼이 있는 게 정말 너무나도 편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은근히 확대를 쓸 일이 많고 또 옆에 있는 C버튼은 내가 직접 꾹 눌러서 어떤 것을 할당할지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주 쓰는 것을 하나 설정해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조이스틱 3번 눌러서 화면 돌아가게 하는 이거 3번 누르는 게 은근히 불편해서 그냥 나는 이거 한번 딸깍 눌러서 카메라를 돌리겠어 하는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혹은 2번 눌러서 중앙 복귀를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4개 맞는 기능으로 설정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짐벌의 옆쪽을 보면 이전에는 없었던 금속 핀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바로 이 라이트를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플래시를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래시는 보조 조명이라는 이름으로 크리에이터 콤보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여기에 자석과 그리고 이 원형 모양으로 딱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부착하는 게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잘 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석이면 약간 툭 치면 떼어지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원형으로 한번 감싸기 때문에 자석의 편리함은 있고 그리고 잘 떼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신뢰성 있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포켓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이렇게 빛이 나오면서 따로 켜줄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이거 떼는 것도 그냥 이렇게 떼버리면 됩니다. 대신 이거 붙일 때 그냥 톡 하면 붙이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맞춰줘야지 붙일 수 있습니다. 이 보조 조명이 은근히 되게 좋은 게 빛의 세기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또 색 온도까지 중간, 차갑게, 따뜻하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각도도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뗐을 때 보관도 그냥 접어서 아주 작게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포켓에 아주 편리하게 부착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메리트예요. 왜냐면 이런 플래시는 서드파티 액세서리로 있었는데 그것은 배터리를 또 따로 사용해줘야 되고 또 켜는 것도 동기화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켜줘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본체와 하나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오즈모 포켓 3를 쓸 때 나는 조명이 꼭 필요했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포켓 4를 이 점 때문에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브이로그나 여행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명을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포켓3가 그런 분들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점을 굉장히 높게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외적인 변화를 봤으니까 이번엔 내면의 변화를 볼까요? 오즈모 포켓3가 대박이 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영상 퀄리티가 이전작에 비해서 극적인 향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극적인 향상은 바로 이미지 센서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포켓2에서는 1.7분의 1인치라는 센서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포켓3에서는 1인치 크기의 센서로 변했고, 그렇다면 이번 포켓4에서는 그대로 1인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센서 크기의 변화는 없지만 사실 센서 크기보다 중요한 건 센서 그 자체의 개선인데요. 사실 1인치라는 센서의 크기는 이 정도 급의 카메라에서는 거의 최상급이긴 합니다. 그럼 이미지 센서가 개선되면서 어떤 영상의 변화가 있느냐? DJI의 설명으로는 14스톱의 다이내믹 레인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이전작과 영상을 비교해보면 포켓3는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을 동시에 찍었을 때 밝은 부분이 하얗게 클리핑 되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카메라가 이렇게 하얗게 클리핑이 됩니다. 이건 원래 그런 거예요. 심지어 포켓3는 굉장히 잘 잡는 편이었는데요. 포켓4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이 덜 클리핑 됩니다. 더 어둡게 촬영된 거 아니고요. 그냥 똑같은 것을 여러 번 찍어봤는데도 항상 오즈모 포켓4가 담을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넓었어요. 참고로 이렇게 하얗게 클리핑 된 건 색 보정을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게 엄청 큰 차이로 느껴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포켓3도 이미 훌륭하게 해내는 부분이기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최고의 카메라를 이 다이내믹 레인지를 기준으로 많이 잡는 만큼 더 높은 퀄리티로 영상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 부분은 정말 극적인 변화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하늘이나 태양 이런 부분 정말 잘 잡고 밝은 실외와 어두운 실내가 같이 나오는 부분에서 이 차이를 더욱더 극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오즈모 액션5 프로처럼 비트레이트 옵션이 생겼습니다. 대신에 포켓3의 동영상 압축 방식은 사라지고 포켓4는 HEVC로 고정이에요. 높음은 4K 30프레임 기준 80Mbps/s고 4K 60프레임에서는 100Mbps/s, 표준은 4K 30프레임 40Mbps/s, 4K 60프레임에서는 50Mbps/s로 딱 반입니다. 용량이 모자르시면 그냥 표준으로 쓰는 게 영상을 2배나 더 길게 찍을 수 있을 거예요. 화질 차이는 테스트해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높음 쓸 겁니다. 그리고 로그 촬영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로그 촬영이란 일반 영상 촬영보다 훨씬 더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확보해서 영화 같은 퀄리티로 색감을 보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기존처럼 로그 촬영이 10비트로 동일하긴 하지만 이번엔 포켓3의 D-Log M이 아니라 일반 D-Log로 변경되었습니다. DJI 카메라들의 로그 프로파일 시스템은 보통 D-Log라고 불리는데 여기에 M이 붙으면 모바일의 M이라고 해서 약간 완벽한 로그라기보다는 살짝 반쪽짜리 로그인 게 특징인데요. 이전에 포켓3로 로그 촬영을 했을 때 이런 밝기차가 조금 있는 부분을 촬영하려고 하면 밝은 부분이 너무 많이 클리핑되고 사실상 로그라고 하기 어려운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켓4는 훨씬 더 훌륭한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다이내믹 레인지가 확장된 면도 있고 센서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로그 촬영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로그 촬영 자체도 편리해진 게 D-Log 설정할 때 옆에 컬러 복원이라고 해서 켜기를 설정하면 촬영할 때는 마치 일반 색감을 보는 것처럼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로그 촬영으로 기록이 되는 건데요. 이전 포켓3에서는 로그 촬영을 할 때 이 로그 촬영 특유의 흐릿한 색감을 보면서 촬영을 해야 돼서 지금 제대로 찍히고 있는 건가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컬러 복원이 생기면서 포켓4에 와서 정말 제대로 된 로고 촬영이 마련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화질 얘기했으니까 한번 최신 아이폰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테스트해봤는데요. 아이폰 17 프로의 메인 카메라는 23mm로 포켓 시리즈의 20mm보다 화각이 좁은데요. 아이폰의 전면 셀카 카메라는 20mm로 같은 화각이지만 뒷배경의 흐림은 포켓4 쪽이 훨씬 더 잘 되죠. 그 외에도 영상의 질감 면에서 꽤 큰 차이가 있는데 아이폰은 색감을 따뜻하게 잡는 편이고요. 또 이런 안부도 잘 보이게 처리하는 반면 포켓4는 대비를 좀 더 강하게 잡는 편이에요. 야간에서 셀피 찍은 거 보면 포켓4가 굉장히 밝게 나오죠. 플래시 없이 찍은 건데도 잘 나와요. 아이폰도 잘 나오기는 한데 딱 봐도 어두운 데서 찍은 티가 나고 사실적이라면 사실적인데 화질면에서는 포켓이 압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렌즈 하나 달린 카메라들은 줌 기능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이미지를 그냥 강제로 확대하는 느낌으로 해서 해상도가 실제로 낮아지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보통 이걸 디지털 줌이라고 하죠. 하지만 요즘은 고해상도 센서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 중에 센서 일부만 사용해서 실제 해상도가 그대로인데 줌이 되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는 카메라들이 많아졌는데요. 포켓3에서도 이런 점을 이용해서 화질 손상 없는 2배 줌이 가능했었습니다. 만 문제는 녹화 중에 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한 번 버튼을 누르고 줌을 한 다음에 찍고 다시 줌을 풀고 싶으면 녹화를 끊고 다시 줌을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야 됐어요. 하지만 포켓4에서는 촬영하는 중간에도 여기 있는 줌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줌 기능을 이용해서 2배 줌 2.0x가 됐을 때 화질 손상 없는 2배 줌이 작동하도록 녹화 중에도 줌이 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줌 되는 느낌도 나쁘지 않고 오즈모 포켓이 꽤나 광각이에요. 그래서 종종 줌이 필요한 일이 있는데 특히 줌 버튼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기능 많이들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4K에서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이 됐지만 4K4에 와서는 4K에서 240프레임까지 슬로우 모션이 됩니다. 무려 4배였던 슬로우 모션이 8배가 된 거예요. 1초만 찍으면 30프레임 기준으로 8초가 찍혀버리는, 아주 찰나만 찍어도 정말 긴 영상이 되는 그런 슬로우 모션이 가능해졌는데 4K에서 240프레임까지 되는 카메라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있어도 상업용 엄청 비싼 카메라들, 모든 소비자용 카메라들은 거의 4K 240프레임을 지원하는 카메라가 일반 소비자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업계 최고 수준? 240까지 슬로우 모션을 쓸 일이 많이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준 초고속 카메라? 같은 느낌으로 사용해볼 수도 있고 꽃이 흩날리는 거라든지 멋진 영상을 많이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많은 포켓3 유저들이 바라던 기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킬러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글래무어 효과라고 해서 피부 보정처럼 미용 기능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포켓으로 촬영하고 바로 파일을 뽑으면 그게 적용이 안 됐었어요. 적용을 하려면 휴대폰 앱으로 가지고 와서 글래무어로 촬영된 영상을 다시 출력을 해야 됐습니다. 사실 거의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만들면 누가 써? 그런데 이번 포켓4 글래무어 기능은 따로 있고 뷰티파이라고 해서 피부 보정 기능이 따로 생겼습니다. 이제는 기기 내에서 그냥 켜주고 매끈하게 누르면 0에서 5단계까지 밝기, 피부톤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 상태로 뒤로 가면 적용이 된 겁니다. 이거는 영상 자체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 켜놓은 상태로 쭉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포켓3가 화질이 정말 좋은데 너무 선명했어요. 정말 문제가 될 정도로 선명했기 때문에 약간 현실보다 못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으로 많은 분들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런 포켓4 같은 카메라는 브이로그나 여행처럼 가볍게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얼굴 피부 보정을 일일이 영상 편집할 때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기 자체에서 된다는 게 정말 많은 분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이 드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해지더라. 그리고 DJI가 요즘 카메라들 만들 때 꼭 이거 넣어주죠? 바로 내장 공간. 그것도 무려 64기가? 아니? 그럼 128? 아니? 바로 107기가. 아니 왜 128이 아니고 107기가지? 어쨌든 107GB면 자그마치 영상을 3시간 가까이 찍을 수 있거든요? 사실 SD카드도 100기가 이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사실 SD카드 없이 사용해도 될 만큼 넉넉한 용량을 주고 있어서 정말 저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SD카드 까먹고 밖에 나가면 정말 억울하거든요? 이런 내장 공간 기능은 많은 카메라들이 빠르게 도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SSD 비싸진다는데 이거 괜찮은지 모르겠네. 그리고 그 외에 소소한 변경점으로는 사진 촬영 해상도가 대폭 올라갔습니다. 기존 4K 사진에서 3700만 화소로 촬영할 수 있고요. 게다가 아이폰에 라이브 포토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모드가 생겨서 이 모드로 찍고 아이폰으로 앱을 통해서 옮기면 아이폰 사진첩에서 라이브 포토가 재생이 돼요. 야,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아이폰 외에 라이브 포토를 지원하는 카메라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필름톤 기능이라고 해서 동영상 촬영 자체에 약간 필터를 먹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겼어요. 설정을 해보면 없음 상태가 기본이고 CC 필름, NC 필름, 파스텔, 웜톤, 영화, 레트로 이렇게 여러가지 효과가 있고, 또 농도도 설정 가능해요. 30%, 50%, 70%, 100% 이런 필터도 꽤나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멋진 색감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작은 변화로 제스처 기능이 생겼습니다. 제스처로 액티브 트랙도 할 수 있고 V 들어서 사진 찍거나 동영상 녹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6도 지원하고 USB 3.1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유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무려 800MB/s? 완전 빨라졌기 때문에 이제 포켓4로 영상 찍은 다음에 컴퓨터로 옮길 때 SD카드 뽑아서 옮기지 마시고 그냥 선 연결하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도 테스트해봤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포켓3보다 18% 정도 느린 거라 조금 커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막판 했는데 이거 대박입니다. 배터리 핸들 없이 포켓3는 1시간 59분 촬영, 이것도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되게 긴 건데요. 포켓4는 3시간 16분으로 거의 63%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모터 동작 없이 가만히 테스트한 거라서 실제로는 조금 더 빨리 닳겠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굉장히 긴 거고 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죠. 아마 배터리 핸들까지 포함하면 4시간 촬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배터리 핸들 용량도 늘었더라고요. 참고로 마이크는 포켓3와 거의 동일합니다. 마이크는 원래부터 엄청 좋았죠. 한번 테스트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비디오클래스의 허전입니다. 지금은 포켓3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디오클래스의 허전입니다. 지금은 포켓4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2번 터치하면 나오는 액티브 트랙으로 이것도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테스트해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휴대폰 뒷면을 추적점으로 잡고 테스트해봤는데 느리게 움직일 때는 둘 다 잘 따라오지만 빠르게 하거나 가려지거나 하면 포켓4는 다시 기억하고 제대로 잡는데 포켓3는 잘 못 잡더라고요. 특히 이 기능을 많이 쓸 때는 셀피로 돌린 다음에 내 얼굴을 따라가게 해놓고 이렇게 배터리 핸들이랑 삼각대까지 끼운 다음에
쭉 빼가지고 이렇게 멀찍이서 촬영하는데, 만약에 트랙을 끄면 촬영하다가 실수로 다른 데 비추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트래킹을 하면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해도 항상 내 얼굴을 가운데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고, 이게 잠깐 무언가 가렸다가 다시 보여도 얘가 굉장히 잘 잡아요. 살짝 이런 물건에 가까이 됐다가 이렇게 와도 내 얼굴을 딱 잡고, 못 잡다가 다시 얼굴이 보이면 또 잡기 때문에 포켓으로 브이로그 한다면 이 기능 꼭 써보시고 굉장히 많이 쓰게 되실 그런 기능입니다. 포켓3 패키지에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 보호 커버도 이제는 안 줍니다. 이거 대신에 이 조그만한 짐벌 클램프라고 해서 여기 짐벌에 이렇게 끼워서 딱 이 짐벌의 모터만 보호하는 이런 구성품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장점을 꼽자면 기존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고 부피가 줄었다는 게 있는데, 딱 보호해야 될 부분만 보호하겠다 이건가요? 다른 부분은 다 긁혀도 된다는 건가? 약간 애매해요 이거. 그리고 이 보호 커버가 좋았던 게 안쪽에 두 종의 렌즈를 이렇게 자석으로 보관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위에는 마이크를 끼우는 귀여운 기능까지 제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키지의 핵심들을 그냥 한 곳에 모아놓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 많이 아쉬운데? 보호 커버 없는 대신에 패키지에 이런 파우치도 포함되어 있긴 하거든요. 길쭉해가지고 포켓을 넣기에는 딱 좋기는 한데, 안에 이렇게 보조 수납도 되긴 하고, 그런데 이 3때 이게 딱 맛있었는데. 가격은 포켓4 단품이 66만 2천원, 현재 포켓3는 58만 8천원으로 포켓4가 출시되면 가격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비싸게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시 당시 가격으로 생각하면 아주 조금 비싸진 거예요. 변화된 가격이나 최저가는 아래 제품 태그나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패키지 중에서 무선 마이크와 보조 조명, 미니 상락대나 자석으로 된 광학 렌즈 등등이 포함된 크리에이터 콤보가 83만 5천원, 현재 포켓3의 크리에이터 콤보가 75만 6천원으로 이것도 조금 더 비싸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가장 핫한 카메라 오즈모 포켓 3의 신작 오즈모 포켓 4를 만나보았는데요. 세간의 루머처럼 카메라가 2개 달리고 뭐 막 6K가 되고 그런 건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4K 너머로는 잘 안 쓰잖아요. DJI도 이 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잘 만든 포켓 3는 포켓 3대로, 그리고 여기에서 더욱더 많이 원하는 분들은 포켓 4로 가도록 제품 라인업을 추가한 그런 느낌으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여러가지 포켓 4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도 많이 찾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용한 비디오 클래스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